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이 법적 기간인 오늘까지 사실상 개원을 못하게 됐는데요. 제주도는 녹지 측이 요청한 개원 시한 연장을 거부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임박했지만 병원 로비에는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다른 장소는 커튼과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습니다. 병원 출입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개설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4일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행정소송을 이유로 개원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료법상 녹지국제병원은 오늘까지 병원문을 열어야 하지만 정상 개원 대신 법적 대응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기한 내에 병원문을 열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개원 허가 조건이었던 의사 채용 등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또 개원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영리병원 정책은 당연히 철회되고 이번 개설 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제주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 주재자 추천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녹지 측이 요청한 개원 시한 연장을 거부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청문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시일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청문 중지를 요구하는 녹지 측의 가처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이 다시 기리는 4.3 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전국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한 결과 응모작은 지난해보다 6배 늘어난 415건이 접수됐고 도의 응모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선정된 슬로건을 선전탑과 현수막, 추념식 홍보물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귤을 먹고 난 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감귤 껍질이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것을 말린 귤피가 제주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노랗게 열매가 익은 감귤밭. 수확한 감귤은 세척 과정을 거쳐 직접 손으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알맹이는 음료 원액으로 사용되고 말린 껍질은 귤피로 재탄생합니다. 친환경 귤피를 생산하는 도내 업체는 모두 6곳. 한 해 20톤가량 생산돼 약재 시장과 식품 원료 등으로 유통됩니다. 한약재로 많이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차 쪽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6인증 받고 해썹인증까지 받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찾는 편입니다. 제주 친환경 인증 감귤을 말린 귤피의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대로 일반 귤피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데다 경쟁력 있는 한의학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피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온주밀감의 껍질이에요. 온주밀감은 제주에만 재배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진피는 제주에서만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귤피를 활용한 감귤 가공산업 시범사업에 신청을 한 상황. 예산만 70억 원이 넘는 국비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귤피의 성분과 효능을 연구해 고부가 가치 산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지에 어느 정도 소유량이 얼마 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유통을 국내의 유통 체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맞춤형 공급을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이런 거를 올해는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귤 부산물로 여겨졌던 귤피가 침체에 빠진 감귤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신소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GADC는 제주시 회천동 부지에 첨단 농식품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발주하는 용역을 통해 단지의 위치와 규모, 도입시설, 개발 방식 등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단지에는 교육센터와 실증단지, 농산물 가공시설이 핵심 시설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제주농민회와 여성농민회는 농식품단지 조성이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과 GADC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됩니다.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건데 소통과 협력,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노사 간 소통과 경청, 거버넌스와 협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례를 만들었고 이듬해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를 임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입니다. 도 산하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적용하되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단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대상이라서 당장 경남개발공사 등 3곳만 해당되지만 100명이 안 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이사는 평소엔 일반 업무를 보다가 이사회 때만 참석하며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면 경영 참가라는 의미도 들 수가 있고요. 또 당장은 조직 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6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노사 갈등을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경영, 그다음에 공정한 어떤 경영 이렇게 좀 다가가고 있는 부분에 좀 일정 부분 좀 역할과 성과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측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가교 역할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켜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과 해당 기관의 후속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 하반기는 돼야 경남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상피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함께 있는 것을 막는 제도를 상피제라고 하는데 일부 시도의 경우 상피제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중 학부모가 교사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20명입니다. 이 중 6명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8명은 교사인 학부모가 학교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6명은 학부모가 비교과 영역 교사이거나 학생이 전학을 거부해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특히 또 소규모 학교들 그리고 또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 군 단위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교사나 또 학생이 다 인근 시군으로 또 전보를 한다거나 진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100% 상피제가 어렵다는 얘긴데 정작 몇 개 학교가 이런 상황인지는 아직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공정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 교원 인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100% 상피제로 할지 강원도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지를 고민 중입니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상피제를 시행 중이고 서울과 광주, 인천 등은 올해 초부터 이미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3월의) 첫 출근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산간도로는 도로가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은 무난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전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에 그치겠고 아침 기온은 8,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1, 2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섬 지역의 하늘도 오전부터 개겠고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또다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모레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역 국가경찰 정원이 31명 늘어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라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 27명과 범죄 예방진단 3명 등 경찰 정원이 31명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경찰 정원은 1,730명이며 2023년 의경제도 폐지에 대비해 추가 증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제주시 이도 이동 한 아파트 앞에서 13살 강모 군이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강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올겨울 날씨가 따뜻해 감귤 등의 꽃눈이 일찍 필 것으로 예상된다며 늦서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석 결과 올겨울 평균 기온은 7.5도로 10년 평균보다 0.7도 높고 3월 기온도 높을 것으로 전망돼 늦서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농정당국은 감귤원은 가급적 전정을 늦게 하고 방상팬을 가동하는 등 서리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와 일본, 중국을 잇는 해외 직항 노선이 확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 9일 제주와 일본 나고야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합니다. 또 현재 주 3회 운항 중인 제주와 일본 나리타 노선은 3월 31일부터 주 5회 운항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항공사인 춘추항공은 현재 주 4회 운항하는 선양 노선을 이달 31일부터 주 7회 운항으로 늘립니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가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내국인 관광객은 99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 늘었고 월별 증가세는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 2달간 제주 관광객은 224만 명으로 내국인은 3.9% 느는 데 그쳤지만 외국인은 90%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9 제주 들불축제가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새봄 소원지 달기와 들불 불씨 채화 제례를 시작으로 희망 기원제와 세계 문화도시 교류 공연 등이 진행되고 축제 하이라이트인 오름 블로키는 토요일인 9일에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주차장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제주인권출장소가 오는 7월 설립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제주에 인권출장소를 설치하는데 5급 소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부산과 광주 등 5개 지역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돼 인권 상담과 진정 접수, 긴급한 인권 침해 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순이동 인구가 2달째 100명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 순이동 인구는 90명으로 지난해 12월 47명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100명 미만에 그쳤습니다. 제주 순이동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월 1,000명 이상 유지됐지만 하반기 들어 200~3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 가격 인상과 삶의 질 하락, 각종 갈등 고조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합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제주도는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는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